자, 그림에 나와 있는 0, 1, 2, 3, 4, 5, 6, 7 이게 뭔가요? 의자에 붙어 있는 번호입니다. 의자에 붙어 있는 번호고, 그다음에 사람의 이제 번호가 뭐 1번부터 7번까지. 거기 가운데 제시문 첫 번째 줄에 1번부터 7번까지 1이 빠져 있네요. 미안합니다. 그러면 읽어봤으면 아 당연히 1이 빠졌겠구나 생각했겠지만 하여튼 못합니다. 1번부터 7번까지. 그러니까 이 사람 몇 명? 7명입니다. 7명의 사람의 이 8개 의자에 한 명씩, 하나의 의자에 한 명씩 앉으려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의자 하나는 비겠지. 그렇게 되는데 그 방법 수를 물어본 거예요. 근데 이제 규칙이 있습니다. 뭐라고? 그림 밑에 규칙이 있죠. 한 의자에 2명 이상 앉을 수 없다. 당연한 얘기고. 모든 사람은 본인의 등번호보다 큰 번호의 의자에 앉을 수 없다. 그랬습니다. 그리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? 예를 들어서 3번인 사람은 3번 타자는 0, 1, 2, 3번 중에만 어느 하나에 앉을 수 있다. 그런 얘기가 되겠죠. 그다음에 5번인 사람은 5번 타자는 4번, 5번 중에 하나. 이건 이제 제약이 좀 더 들어가는 거고 6번 타자는 4, 5, 6번 의자 중에 7번 타자는 6, 7번 의자 중에 앉아야 된다. 그런 얘기입니다. 이렇게 했을 때 경우의 수. 뭐 이제 경우의 수를 따지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를 만들어 놓은 셈입니다. 특이한 문제는 아닙니다. 그렇다고 공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. 여러분 그 경우의 수 문제를 내면은 대체로 이렇습니다. 공식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내죠. 왜냐하면은 기본 원리에 충실한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. 더군다나 지금 이제 선택 시대인 요즘에는 더더욱 기본기에 충실한지를 확인하는 문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은 일단 그 이제 각각의 사람이 몇 번 의자에 앉을 것인지 좀 나열을 해봐야 되겠습니다. 일단 처음에는 상당히 복잡하니까. 그러면 1번 타자, 2번 타자, 3번 타자, 4번 타자, 5번 타자, 6번 타자, 7번 타자 이렇게 있는데 자 앉을 수 있는 의자는 1번 타자는 0번 아니면 1번에 앉을 수 있겠죠. 자기 번호 등번호 이하인 수의 의자에만 앉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2번 타자는 0, 1, 2 그다음에 3번 타자 0, 1, 2, 3 그다음에 4번 타자 0, 1, 2, 3, 4 이렇게 되겠습니다. 이제 4번 타자까지는 그 첫 번째 규정만 적용되는 것이고 근데 5번 타자가 어떻게 했어요? 5번 타자가 4번, 5번 그 다음에 6번 타자가 4, 5, 6번 7번 타자가 5, 6, 7번 맞죠? 네. 미안합니다. 6, 7번 여러분들 잘 보고 있나 보려고 6, 7번 틀린 거 없죠? 이렇게 됐고 이렇게 이제 앉을 수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. 이런 거 공식으로 못 푸는 거죠.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1번 타자가 앉을 수 있는 의자는 이제 차근차근 생각해 보는 거예요. 1번 타자부터. 1번 타자가 앉을 수 있는 의자는 두 가지죠. 두 가지. 그죠? 이렇게. 그 다음 2번 타자는 1번 타자가 뭘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남아있는 두 개가 있을 거라는 얘기지. 남아있는 두 가지. 그러니까 0번을 선택했으면 1, 2 두 가지고 1번을 선택했다면 0, 2 두 가지니까 1번 타자가 선택한 두 가지 각각에 대해서 2번 타자의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는 셈입니다. 그럼 여기서 이제 고배 법칙이 적용되겠죠. 그러니까 여러분 답안지에다가 합의 법칙, 고배 법칙 그런 거 언급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근데 이제 본인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. 이거 지금 고배 법칙을 적용해가지고 곱셈을 하고 있는 거구나. 혹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초등학교, 중학교 때 이미 그 경우의 수 문제, 확률 문제를 다 배우고 했으니까 그 감각에 그대로 따라서 해도 됩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경우가 많죠, 여러분. 내가 지금 합의 법칙을 적용하고 있는가, 고의 법칙을 적용하는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더하고 곱하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. 괜찮습니다, 괜찮아요. 그게 몸에 배 있다는 얘기니까. 괜찮습니다. 그다음, 그럼 또 마찬가지로 3번 타자가 1번이 선택하고 2번이 선택한 걸 제외한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. 다 지금 곱해가는 거예요. 다 곱해가고 4번 타자까지도 마찬가지죠. 1, 2, 3번이 선택한 세 가지를 제외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. 4번 타자한테는. 그래서 계속 곱해가는 겁니다. 계속 곱해가는 것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죠. 4번 타자까지 문제가 여기서 끝났으면 16가지로 끝납니다. 그냥. 근데 5번 타자의 선택지는 두 가지가 된다고 할 수도 있고 한 가지가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. 뭐에 따라서. 만약에 4번 타자가 1, 2, 3, 0, 1, 2, 3 중에 어느 의자에 앉았다면은 5번 타자는 선택지가 두 가지 있겠지만은 4번 타자가 4번 의자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. 그러면 5번 타자는 5번으로 결정이 돼 버리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그냥 곱해져서는 안 되는 거고 두 가지가 갈라지는 겁니다. 그죠? 4번 타자가 0, 1, 2, 3번 의자 이 중에 앉는 방법과 4번에 앉는 방법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.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
5, 6, 7번의 선택지들이 달라진다는 얘기죠. 그럼 5번, 6번, 7번을 생각해 보면은 자, 만약에 간단한 것부터 해볼까요? 4번 타자가 4번에 앉았습니다. 그럼 5번이 어떻게 되겠어요? 5번의 선택지는 5번 한 가지로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. 네?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5번이 한 가지로 결정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타자가 4번 앉았고 5번 타자 5번 앉았으니까 6번 타자의 선택지는 6번 하나로 7번 타자의 선택지도 7번 하나로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. 이게 사실은 고배 법칙이죠.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경우에 6번 타자도 한 가지, 7번 타자도 한 가지로 결정이 돼버리는 것이죠.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타자가 1, 2, 3, 0, 1, 2, 3 중에 앉았다면은 5번 타자의 선택지는 뭐가 되는 건가요? 5번 타자의 선택지는 두 가지가 되는 거죠. 4번, 5번 다 가능하니까. 되죠? 지금 따라오고 있죠? 4번, 5번 다 가능하고. 그럼 6번 타자의 선택지는 5번 타자가 선택한 한 가지를 제외한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6번 타자의 선택지가 이때 또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자, 이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근데 6번 타자의 선택지가 두 가지라는 것이 또 여기서 끝났으면 이걸로 얘기가 끝나겠지만은 6번 타자가 5번이 선택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뭘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7번 타자의 선택지가 두 가지냐 한 가지냐가 또 달라질 거라고. 그럼 이거죠.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뭘로 갈라지는 것이냐? 만약에 6번 타자가 4번이나 5번에 앉았을 경우하고 6번 의자에 앉았을 경우하고 얘기가 달라진다 그 얘기입니다. 그러면 만약에 6번 타자가 4번이나 5번 의자에 앉았다면은 7번 타자의 선택지는 6, 7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것이고 5번 타자가 6번 의자에 앉았다면은 한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것이죠. 요겁니다. 요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요 상황을 종합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?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 할 때는 고배 법칙이지만은 여기서는 이 두 가지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럴 때와 이럴 때 그러니까 4번 타자가 얘기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각각의 두 가지에 대해서 5번 타자의 경우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달라지는 것이죠. 여기서는 합의 법칙으로 가야 되겠습니다. 그죠?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. 1번 타자 선택지 두 가지, 그 각각에 대해서 2번 타자 선택지 두 가지, 그 각각에 대해서 3번 타자 선택지 두 가지 하고 나서 4번 타자의 선택지가 4번 타자가 갖는 의자가 요 얘냐 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. 그래서 4번 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뭐 굳이 쓰자면 한 가지 0, 1, 2, 3 중에 앉는 한 가지하고 4번 의자에 앉는 한 가지하고 이렇게 이제 갈라져서 덧셈 정리로 가져야 되겠고 그렇죠? 왜? 4번 타자가 이 중에 앉는 거하고 이 중에 여기에 앉는 것은 겹칠 수가 없는 것이죠. 그러니까 더해주는 겁니다. 합의 법칙. 자, 그다음 4번 타자가 여기 앉았다면은 이게 간단한 것부터 할까요? 4번 타자가 4번에 앉았다면 굳이 말하자면 그 각각에 대해서 5번 타자의 선택지 한 가지, 6번 타자의 선택지 한 가지, 7번 타자의 선택지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렇게. 그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야 될 텐데 4번 타자가 0, 1, 2, 3 중에 앉았다면은 근데 왜 네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죠? 1번 타자, 2번 타자, 3번 타자가 선택한 것을 제외한 한 가지인 겁니다. 네? 제외한 한 가지. 그다음 이 각각에 대해서 5번 타자가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가까이 대해서 6번 타자가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두 가지 있겠지만은 이게 6번 타자가 4번, 5번 중에 한 가지가 되냐, 그 다음에 6번 의자에 앉는 그 한 가지가 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 그 말이죠. 합의 법칙이 되겠고, 그 다음에 6번 타자가 4번, 5번 중에 어느 하나에 앉았다고 한다면은 그때 7번 타자가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이고, 그리고 6번 타자가 6번 의자에 앉았다면 7번 타자가 앉을 수 있는 의자는 한 가지로 결정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되는 것이죠. 괄호를 이렇게 쳐야 되겠네. 여기는 소괄호로 하겠습니다. 되겠죠? 요겁니다. 요거. 그래서 합의 법칙하고 고배 법칙하고 우리가 수용도까지 다 전체적으로 나오는 공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의 수 문제가 되겠습니다. 되겠죠? 그래서 답 마무리해 보면은 요게 3이고 여기까지 6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1이죠. 7. 그래서 7, 8에 56 이렇게 56까지가 답으로 나오겠습니다. 이런 거 해주자는 얘기. 예? 수용도, 합의법칙, 고의법칙. 물론 여기서 순열 조합이 나올 여지는 없었네요. 그렇습니다. 자, 이 문제 이렇게 풀 수도 있겠고 이거 첫 번째 풀이라고 할게요. 그 다음에
두 번째 풀이를 여기다 좀 써볼까요? 두 번째 풀이를 여기다 써보겠는데 그 두 번째 풀이는 거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7번 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부터 하는데 자 이렇게 해볼까요? 7번 타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의자가 6하고 7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. 이렇게. 네? 6하고 7하고 두 가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7번 타자가 6, 7 중에서 뭘 선택했냐에 따라서 6번 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수가 달라지니까 여기서 이제 2 곱하기 3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. 이럴 때 이제 수용도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. 그러면 7번 타자가 6번 의자를 선택했을 때 6번 타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4번하고 5번 두 가지뿐이고 7번 타자가 7번 의자를 선택했다면 6번 타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게 4번, 5번, 6번이 다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, 세 가지니까 여기서는 고배 법칙이 적용을 못하는 겁니다. 다음 이제 5번 타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의자를 생각해 보면은 6, 4였습니다. 그러면 5번 타자는 5번으로 결정이 돼버리죠. 그죠? 그 다음에 6, 5였으면은 또 4번 의자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7, 4였다면은 뭐 5번 의자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7, 5였다면은 4로 결정이 되는 거고 7, 6이었다면은 이게 4번하고 5번 중에 두 가지 선택이 다 가능하겠습니다. 되겠죠? 이런 상태죠.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논리가 이렇게 좀 이질적이잖아요. 1번 타자부터 4번 타자까지 앉을 수 있는 의자를 그 경우의 수를 세는 거하고 5, 6, 7번 타자가 앉을 수 있는 의자의 경우의 수를 세는 거하고 좀 이질적이니까 우리 첫 번째 풀이는 1번 타자부터 쭉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 좀 복잡하게 경우를 수용도를 이용해서 분류를 해봤던 것이고 여기서는 5, 6, 7번을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1, 2, 3, 4번 타자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5, 6, 7번 타자가 앉을 수 있는 의자가 4번, 5번, 6번, 7번 의자 4개 의자 중에 어느 3개에 앉았을 거 아니에요. 네? 4개 의자 중에서 어느 3개에 앉은 경우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 겁니다. 전체 6가지 경우로 나열이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서 1번 타자부터 4번 타자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어떻게 달라지겠어요? 논의가? 이 뒤에 세 사람이 앉은 3개 의자에 4번 의자가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논의가 두 가지로 확 달라지겠죠. 그죠?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중에 셋 중에 어느 한 사람이 4번 의자에 앉아 있는 경우가 이렇게 이 6가지 중에서 5가지가 있는 거예요. 이 6가지 중에서 오로지 한 가지만 4번 의자에 안 앉아 있는 겁니다. 그러면 또 간단한 것부터 생각해 볼까요?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? 세 사람 중에 5번, 6번, 7번 타자 세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4번 의자에 안 앉아 있어. 그러면은 1, 2, 3, 4번이 앉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? 여기서 이제 1번 타자부터 4번 타자까지 한꺼번에 생각을 한다면은 이 경우는 뭐 1번 타자 앉을 수 있는 의자 두 가지, 2번 타자는 걔를 제외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, 또 두 가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. 네? 4번까지 다 가능하니까.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이 한 가지에 대해서만 나머지 4명이 앉을 수 있는 방법 수가 16가지가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 이건 뭐냐면은 4번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겁니다. 4번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? 1번부터 생각해 보면 1번 타자가 앉을 수 있는 의자 두 가지, 그걸 제외하고 2번 타자가 앉을 수 있는 의자 두 가지, 그걸 두 명을 제외하고 3번 타자가 앉을 수 있는 의자 두 가지, 그리고 나서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? 1번 타자, 2번 타자, 3번 타자 앉고 나면은 0, 1, 2, 3 중에서 3개는 차 있는 것이고 나머지가 하나밖에 안 남아. 4번 타자가 4번에 못 앉는 것이죠. 한 가지가. 그죠? 그래서 이 5가지 각각에 대해서 8가지 방법이 가능한 겁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이 5가지 각각에 대해서 8가지가 가능하고 한 가지 뭐 각각에 대해서 하는 말이 좀 모순적이겠지만 그 한 가지에 대해서는 16가지가 가능한 겁니다. 그래서 56가지가 나온다라는 얘기죠. 되겠죠? 그래서 이런 풀이도 가능하다.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또 우리한테 좋은 연습 문제, 기출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좋은 연습 문제 되는 것은 수용도, 화배 법칙, 고배 법칙 다 등장하는 공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. 그래서 아주 좋은 연습 문제 되겠습니다.